하루에도 몇 번씩 무심코 지나치는 소변. 하지만 이 작은 변화 속에 내 몸의 이상 신호가 담겨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소변은 말은 없지만 내 몸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양규 원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변은 투명하면서 옅은 노란색, 밀집 색깔이 정상입니다. 소변의 색은 수분 섭취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물을 많이 마시면 더 맑고 투명해지고 탈수가 되면 노란색이 짙어지거나 농축된 색으로 변합니다. 특별한 이물질이나 혼탁이 없고 맑고 연한 노란빛을 띠는 것이 건강한 소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네, 대부분은 정상입니다. 밤새 수분 섭취가 없고 소변이 농축되기 때문에 아침 첫 소변은 진한 호박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수분 부족으로 소변의 노란색 농도가 높아진 결과인데요. 아침 소변색이 진해도 이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색이 연해지고 투명해지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물을 마신 후에도 계속 어둡고 진한 색이 유지된다면 다른 요인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대개 소변이 무색에 가까울수록 투명한 것은 물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나타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인한 일시적인 변화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소변이 항상 물처럼 투명하다든지 수분을 과하게 섭취하여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지속적으로 소변이 맑다면 드물게는 신장 기능 이상이나 간 질환 등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하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현상 자체는 비교적 흔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소변 줄기의 세기가 강하거나 소변 양이 많을 때 물과 부딪히면서 공기가 섞여서 거품이 생길 수가 있고요. 소변이 농축되었으면 거품이 일어나기 더 쉽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거품류는 정상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변을 볼 때 발생한 거품이 금방 사라지고 일시적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품류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거품의 양이 점점 많아진다면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를 의심해야 됩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오면 거품이 크고 오래 남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거품류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으니까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의사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단백질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검사를 실시해서 신장 질환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네, 단백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변에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섞여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건강한 신장은 혈액을 걸으면서 노폐물은 배출하고 단백질과 같은 중요한 물질은 보존하는데요. 신장에 손상이 생기면 알부민과 같은 혈중 단백이 소변으로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백뇨는 보통 신장 질환의 신호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거품뇨는 이러한 단백뇨로 인해서 소변에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지속적인 거품뇨는 단백뇨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거품뇨는 단백뇨의 눈에 보이는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단백뇨는 격렬한 운동이나 심한 스트레스나 고열이나 탈수 같은 상황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 같은 격한 운동 후에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일과성 단백뇨는 신장 자체에는 큰 이상이 없어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보통 원인이 해소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발열로 인한 단백뇨는 일시적이고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도
시간이 지나도 단백뇨가 없어지지 않으면 의료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네, 소변이 붉게 보인다고 해서 항상 위험한 출혈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선 일부 음식이나 약물에 의해서도 소변색이 붉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트나 블루베리나 대황뿌리 같은 것을 드셨을 때 일시적으로 분홍빛 소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핵치료제인 리판핀이나 요로 감염증 완화제인 페나조피리딘이나 센나 성분이 든 일부 변비약을 복용했을 때도 소변색이 주황빛을 띠거나 붉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런 외부 요인이 없다면 소변의 붉은색은 혈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신장이나 방광에서 출혈이 있을 때 소변이 빨강 또는 분홍색으로 보이는데요. 원인 질환으로는 요로 감염이나 신장 결석이나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이나 신장의 종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한 직후에도 일시적으로 핏빛 소변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소변이 붉게 보이면 섭취한 음식이나 약물을 먼저 확인해 보고요. 그런 원인이 없으면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혈뇨는 그 원인에 따라 심각성이 달라지지만요. 눈에 보이는 혈뇨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원인을 검사해야 됩니다. 비교적 흔한 원인인 요로 감염이나 요로 결석일 경우에는 혈뇨와 함께 통증이나 배뇨 불편감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히 치료하면 대개 호전됩니다. 그렇지만 통증이 없이 피만 섞여 나오는 경우 무통성 혈뇨라 하죠. 이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증이 없는데도 혈뇨가 지속된다면 방광암이나 신장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도 유관적인 혈뇨가 나올 수 있지만 암과의 감별이 꼭 필요하고요. 요약하면 혈뇨가 보이면 통증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비뇨의학과 평가를 받아야 하고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 그러니까 종양과 같은 이러한 질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이나 마라톤 후에 일시적인 혈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운동성 혈뇨라고 합니다. 격렬한 운동으로 방광벽이 반복 충격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신장의 혈류에 변화가 생기면 적혈구가 소변으로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다행히 이런 운동 후에 보이는 혈뇨는 보통 휴식을 취하면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운동 후에 휴식을 취해도 계속 혈뇨가 관찰된다면 혹시 기존에 있던 신장 결석이나 다른 문제가 운동을 계기로 드러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소변이 주황색을 띠는 경우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약물로서는 앞서 언급한 방광 증상 완화제인 페나조피리딘이나 센나가 함유된 변비약이 주황색 소변을 유발할 수 있고요. 설파살라진과 같은 일부 항염증 약이나 일부 항암제도 주황색 소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중에서는요,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A를 많이 복용하면 소변색이 노란빛이나 종황빛으로 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탈수 역시 소변을 진한 주황색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데요. 드물지만 간이나 담도계통의 문제로 황달이 있을 경우에도 소변이 담즙 색소가 섞여서 진한 주황색 혹은 갈색을 띨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변의 색이 옅어지고 피부나 눈이 노래지는 증상을 동반하게 되죠. 평소와 다르게 소변의 색이 주황색으로 지속이 된다면 우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보고 그래도 호전이 없다면 약 복용 여부나 간 기능 이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짙은 갈색 소변은 대표적으로 빌루비린이라는 색소가 소변으로 많이 나올 때 발생합니다. 간염이나 간경변 등으로 인해서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빌루비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변으로 배출되니까 찻빛 또는 짙은 갈색을 띨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변에 나온 혈액이 오래되었을 때인데요.
콩팥이나 방광에서 출혈이 있어도 바로 배출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붉은 피가 갈색으로 산화되어서 콜라색 소변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 후에 근육의 손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 횡문근융해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도 근육 색소인 마요글로빈이 소변으로 흘러나오면서 검붉은 콜라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 손상은 심하면 신장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드물지만은 가능합니다. 청록색이나 녹색 소변은 주로 인공색소나 약물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약물 중에서는 우울증 치료제인 아미트리필린이나 위산 억제제인 시메티딘이나 이뇨제인 트리암테린 등이 소변을 녹색 또는 푸른빛이 돌게 만들 수 있고요. 수술 시에 사용하는 마취제인 프로포폴도 드물게 녹색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통소염제인 인도메사시인이나 항염증제인 페나졸론 등도 유사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성 양성 고칼슘 혈증이라는 매우 드문 유전병에서는 아이의 기저귀에서 파란색 소변이 나타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고요. 녹농균이라는 특정 세균에 의한 여러 감염이 있을 때도 소변이 녹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푸른색 혹은 녹색 소변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약물 복용 중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무해한 부작용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이 형광빛을 띠는 아주 선명한 노란색이라면 대개 비타민 섭취와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 B2인 리보플라빈을 많이 함유한 영양제를 복용하면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비타민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때 소변색이 형광노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강에 해롭다기보다는 배출된 비타민 양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색이 옅어지는지 확인해 보고요. 꾸준히 고용량 비타민을 복용하면 그 기간 동안은 계속 형광노랑 소변이 나올 수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람이 보라색 소변을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 드물게 보라색 소변 주머니 증후군이라는 현상이 보고되는 바는 있는데요. 이는 장기간 도뇨관을 삽입한 환자에서 특정 세균 감염이 있을 때 소변 주머니 속 소변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보라색으로 변색되는 아주 희귀한 현상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소변 그 자체가 온몸에 퍼지는 질환이라기보다는 도뇨관을 사용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희귀하고 특이한 증후군입니다. 보라색 소변 주머니 증후군은 주로 만성 요로 감염이 있는 노인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보라색 소변은 볼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50대 이상의 남성의 경우 소변 줄기의 약화나 잔뇨 등의 증상 외에도 눈에 보이는 혈뇨를 겪는 일이 흔히 있는데요.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할 뿐만 아니고 주변 혈관이 늘어나서 출혈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립선염이 있을 때는 고름과 백혈구가 소변으로 섞여 나와서 소변이 탁해지거나 피가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염증으로 요도 점막이 손상이 됐을 때 소량의 출혈이 발생해서 소변색이 붉으스름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중년 이상의 남성에서 소변에 피가 보이는 경우 전립선 질환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이런 경우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 검진과 소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네, 요로 결석이 있는 경우 결석이 요로를 지나는 과정에서 요로 점막을 긋거나 상처를 내서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에는 선홍색이나 갈색 피가 섞이는 혈뇨가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석으로 인한 혈뇨는 옆구리 통증이나 하복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결석 조각이나 결정이 소변에 섞이면 소변이 뿌옇게 탁해지거나 침전물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한 옆구리 통증이나 혈뇨 등의 결석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결석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자연 배출을 기다리거나 의료적으로 파쇄 혹은 제거하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요 분석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소변 시험지를 통한 검사와 현미경적 검사를 통해서 혈뇨나 단백뇨, 녹뇨, 당뇨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검사로 요로 감염이나 신장 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변 배양 검사를 해서 세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요. 혈액 검사로서 신장 기능과 간 기능, 전해질 상태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뇨가 확인되면 영상 검사를 통해서 결석이나 종양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단백뇨가 높게 나오면 신장 쪽의 진료와 정밀 검사를 고려해야 됩니다. 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르게 치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로 감염, 방광염과 같은 질환을 해서 탁한 소변이나 혈뇨가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하면 소변 상태가 금세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신장 결석이 원인이라면 결석을 배출시키는 치료를 하거나 크기가 큰 결석은 충격파 등으로 결석을 깨뜨려서 제거를 하게 되면 혈뇨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단백뇨의 원인이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이라면 그 질환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압약 중에 ACE 억제제나 ARB 계열의 약물은 단백뇨를 줄이고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방광이나 신장의 종양이 발견될 경우는 제거 수술이나 기타 필요한 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변 이상 자체를 직접 없애는 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원인 질환을 교정하면 소변의 상태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검사를 통해서 밝혀진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특별히 어렵지 않은 생활 수칙들이 도움이 되는데요. 우선 물을 충분히 마셔서 소변을 맑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이나 투명한 색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수분을 섭취하면 요로 결석이나 요로 감염과 같은 질환이 걸릴 위험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수분 섭취가 적으면 소변이 농축되어서 결석이 생기기가 쉽고 방광 내 세균 증식도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너무 오래 참게 되면 방광 내에 세균이 증식하거나 요로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청결 관리를 통해서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정기 검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변의 이상도 체크하면 조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위생관리, 그리고 이상 징후가 지속될 때 의료진 상담이 소변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일상 속에서 소변의 색깔이나 투명도 변화를 한 번씩 관찰해 보는 습관도 갖는다면 내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